여수시가 관광단지인 화양지구에 승마장과 체험펜션 등 복합 승마리조트 단지를 조성합니다.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국립안동대학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포항시가 4월 2일 KTX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과 교통상황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남시 가족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가족의 결속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도우미 부천 워킹 스쿨버스가 뜨거운 호응에 부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횡성군이 우변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시간이 많은데도 괜히 쫓기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없는데도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지 싶으면서도 긴장을 확 놓아버리는 순간,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지죠? 조금은 무책임한 것 같아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바쁜 일상 속에서 행복한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전라도부터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임기 내에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4학급 6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한 대학병원 유치를 민선 6기 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관광객들이 여수 밤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여수 밤바다 방문자 센터가 운영됩니다. 문화해설사가 밤 10시까지 상주하면서 야간 시티투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최근 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여수 밤바다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는 낮 시간의 경우 이순신 광장 관광 안내소로 이용되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문화해설사가 상주해 야간 시티투어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수 복합 관광단지인 화양지구에 승마장과 펜션 등 승마 리조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양경제청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재생산업은 화양지구 21만여 제곱미터에 300억 원을 투입해 승마장과 경주마 사육, 체험 펜션 등을 갖춘 복합 승마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 사업이 착공되면 말 산업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복합 관광단지인 화양지구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됩니다.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영양군 의회에서 열린 제87차 원례회에서 안동시의회 김한교 의장이 발의한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조성될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와의 연계로 전문 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기대됩니다. 포항과 서울을 오가는 KTX가 4월 2일 첫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요즘 역세권 개발과 교통대책 수립 등 KTX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막바지 점검에 한창입니다.
이날 회의는 13개 부서별 추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KTX 개통에 따른 관광상품과 역세권 개발, 교통대책 등에 대한 의견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관광 안내소 운영과 연계 상품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역사 주변 기반시설 확충 정비, 역세권 개발, 교통 종합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이강덕 시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KTX 개통에 맞추어 신설된 210번 좌석 버스를 타고 교통 상황을 확인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요즘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대부분 혼자 또는 지인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남시는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랑나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누는 즐거움뿐 아니라 가족의 단합도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2기 사랑나눔 가족봉사단 발대식이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3월 14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사랑나눔 가족봉사단은 개인이 아닌 3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을 봉사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소외된 계층을 돕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증진시키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봉사자들의 바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가족, 총 70여 명의 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강에 이어 가족별로 팀 이름도 짓고 신문도 만드는 등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앞으로 행해질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하나라서 이제 좀 뭔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왔는데 이왕 이제 시작하는 거 저희가 더 많이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온 가족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봉사라서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제12회 사랑나눔 가족봉사단은 저소득 가정 집 고치기, 장애인 시설 방문 봉사, 독거노인 명절 음식 나누기 등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남의 소외된 계층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간의 끈끈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해주는 가족자원봉사단.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더 따뜻한 하남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하남뉴스 안서윤입니다. 부천시가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와 공동으로 굴포천 건강길을 조성합니다. 시가 주관하고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가 공동 참여하는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의 80%가량인 약 2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굴포천을 건강한 여가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생활권의 문화자원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생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굴포 건강길 조성 등의 환경 정비와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치됐던 보행로 단절 구간 2곳은 목재 다리를 설치해 연결하고 노면과 위험 구간도 정비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건강, 생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사업은 올해 시작해 201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굴포천의 경우 행정구역이 불규칙하게 연결돼 있어 그동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이 즐겨 찾는 굴포천으로 탈바꿈시켜 국가 하천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지역 행복생활권 구성을 통해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다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 김포와 함께하는 지역 행복생활권과 서울과 함께하는 서경지역 생활권과의 연결을 강화해 각종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안전보행 도우미인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이어온 사업이 최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부천시는 올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교를 제외한 전 초등학교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등굣길, 동그란 정거장 앞에 스쿨버스가 등장하고 아이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릅니다. 스쿨버스는 다름 아닌 안전교육 지도사. 대부분 안전교육 자격증을 소지하고 오랜 기간 어린이 교통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잠시 후 스쿨버스가 출발하고 좁은 도로, 계속 마주치는 횡단보도까지 안전교육 지도사는 꼼꼼히 아이들을 살피며 안전하게 학교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워킹 스쿨버스. 통학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정거장을 설치하고 같은 방향의 아이들을 모아 안전교육 지도사의 지도 아래 등하교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2010년 처음 시작해 올해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를 제외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했는데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저학년이다 보니까 혼자 보내기 불안했었는데요. 워킹 스쿨이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 친구들하고 같이 오시고 선생님도 그러고 안전하게 올 수 있어요. 현재 워킹 스쿨버스 이용자는 하루 평균 2,500여 명.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저학년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에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교 주변이 좁은 골목길이 많아서 학부모님들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안전지도사분들께서 지도를 해주시니까 저희 학교나 학부모님들도 이제 좋아하시고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혹시나 뒤처진 아이는 없는지 다시 한번 학교 주변을 살피는 안전교육 지도사들. 모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드디어 한숨을 돌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근로 인력이 아닌 안전교육 지도사 체제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였는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별 워킹스쿨버스 노선은 평균 4개, 노선마다 한두 명의 안전교육 지도사가 배치됐습니다. 이걸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은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갖고 사고가 없이 학교가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녹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워킹 스쿨버스와 함께하는 안전한 통학로. 그 길에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음식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평창군 용평면에 위치한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인 정광원이 바로 그곳인데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옥에서 전통음식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정광원을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 용평면에는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정광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음식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정광원은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요. 여러 가지 한국 우리 음식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정광원은 궁중 요리를 재현했던 드라마 식객의 촬영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곳을 찾아 20가지가 넘는 전통 음식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빔밥 만들기, 송편 만들기, 그리고 김치와 두부 만들기까지 다양한 한식을 손으로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어 인기가 높은데요. 지난해에는 내국인 16,000명과 외국인 5,000명이 이곳을 찾아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추장 만들기 하고요. 김치 만들기, 인삼 요구르트, 또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인절미를 만드는 게 있고요. 송편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특히 외국 관광객분들이 좋아하시는 체험은 김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험관에 오시면 한복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한복을 입으시고 저희 전망 좋은 밖으로 나가셔서 사진도 찍고 하실 수 있고요. 또 한옥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한옥을 체험할 수 있고요. 정강원은 지난해 전통 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옥 지붕, 처마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보수하고 실내 리모델링까지 마쳐 한국 전통 가옥의 우수성을 알릴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정강원에서는 앞으로 평창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옥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14 한국관광해별 체험형 음식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2014 대한민국 우수관광농원으로 뽑히는 등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강원 운영자들은 현대인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함께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야 하는 현대인들이 우리 전통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며 그 속에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강원은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평창군민 모두에게 언제나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찾아 아름다운 평창의 정취를 느끼고 쉽고 편안하게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강원은 청정지역 평창에서 자라는 질 좋은 농산물로 전통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맛과 멋을 전하는 전통 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횡성군은 지역 내 봉사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횡성 행복봉사공동체를 구성했는데요. 이 횡성 행복봉사공동체가 나눔과 봉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5 사랑의 연탄 릴레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횡성 행복봉사공동체의 분과별 활성화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나눔의 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말까지 횡성읍 저소득층 가구 연탄 배달 활동으로 총 3,000장의 연탄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학생, 여성분과 우천, 안흥면 지역분들은 이번 행사가 지역의 따뜻한 온정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은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따로 구비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카드를 찍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바로 버릴 수 있는 RFID 계량 장비 방식으로 전면 교체됩니다. 군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음식물 전용 봉투가 아닌 전용 용기를 사용해 왔으나 용기 사용 방식의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왔던 RFID 계량 장비 방식을 전 읍면 일반 주택과 음식점까지 확대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3단계 사업으로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있는 횡성읍 지역에 대해서도 계량 장비 60대를 추가 배치해 기존 용기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우분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축산 농가가 많은 횡성군은 우분 처리에 항상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지역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횡성군이 지난 10일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과 손을 잡고 우분을 원료로 하는 축산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건설될 발전소는 10메가와트급 소형 발전소지만 횡성 한우 등의 사육으로 지역에서 다량 발생하는 우분을 발전용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소도 기르고 전기도 생산하는 농업과 공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우 산업의 지평을 넓히고 아울러 지역 환경 개선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우 두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우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통적으로는 농업용 퇴비로만 사용했었는데 이제 과잉 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는 발전 제2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도 기르고 또 전기 발전도 하고 하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같이 융합이 돼서 경쟁력을 더 높이고 지역 환경도 좋게 해주고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수입 원료 위주로 진행된 여타 에너지 생산 방식과는 달리 우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는 발전소 건설에 500억, 연료 설비 설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는 100에서 200여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횡성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우분은 농업용 퇴비로 쓰기에도 그 양이 많고 또한 환경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발전소 건립과 함께 연료로 판매가 가능하게 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축산 농가의 한우 사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를 만드는 건 이 횡성군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동서발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연료의 가공 부분은 횡성군이 하고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연소를 시켜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으면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축분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도 경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농가가 또 발전해서 얻는 이제 소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에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성군은 축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로 소를 기르는 한 연료는 무한정 생산될 예정이어서 발전소 연료가 지역에서 생산되고 전기로 생산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딸기의 향과 멋이 가득한 논산 딸기축제가 4월 1일부터 5일까지 논산천 둔치 관내 딸기밭에서 열립니다. 논산 청정딸기는 재배된 지 9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본격적인 생산 및 출하는 50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논산 딸기축제에 오시면 딸기 수확 체험하기, 딸기 케이크 만들기, 딸기잼 만들기 및 다양한 무대 행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5 논산 딸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8회 의성 산수유 꽃축제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의성 산수유 꽃피는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경북 사곡면 화전리 일대에는 조선시대부터 자생한 200~300년생 산수유 나무가 3만여 그루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성 산수유 꽃축제에 오시면 산수유 꽃마차 투어부터 꽃길 보물찾기, 산수유 사생대회, 산수유 꽃길 걷기 대회 등 산수유를 테마로 한 이색 즐길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을 뒤덮을 황금색 산수유 물결을 찾아 경북으로 봄나들이 떠나보세요. 한 주간 얼마나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내셨나요?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온갖 짜증을 내지만 사실 그들은 나의 짜증의 원인은 아니죠. 오히려 나를 품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한 주에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